안녕하세요. 더 하이스트 영어 제이크입니다. 자, 어느덧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중학교 때와 비교해서 영어 시험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랐죠.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중학교 때의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중학교 때의 시험은 보기에서처럼 시험지의 선지가 너무 단순해. 지금 보면은 단어들도 너무 쉽고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도 다 알만한 단어들이지. 자, 그리고 다른 문제를 봐도, 어법 문제를 봐도 문장 자체가 We need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 이게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윗글의 내용일치처럼 Jessica doesn't think chicken soup is delicious처럼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 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지문 길이도 길고 그 밑에 나오는 이 선지가 문제야. 어차피 이 지문은 학교에서 나눠줬으니까 학생들이 뭐 해석지를 봐도 뭔 내용인지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선지를 못 읽는다가 문제야. 왜냐면 이 선지에 나오는 단어가 고등어휘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문장도 주어 동사가 아닌 중간에 짤막한 문장으로 단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선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어법이나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독해 스피드를 리딩 스피드라 그래서 독해 스피드를 맞춰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다른 문제도 한번 봐볼까?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내용 자체가 원래 있던 문장에서 문장을 변형시켜서 여기다 적어 놓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내가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빈칸에 어떤 글이 들어와도 파악할 수 있거든. 정답을 맞출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내용일치 불일치만 보더라도 단어량도 많고 선지 길이도 되게 길지.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은 영어 독해력 테스트인데 이 어법도 잡혀 있어야 되고 어휘도 잡혀 있어야 되고 리딩 스피드 또한 있어야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언제 준비하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니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야 돼.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빠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큰 커리큘럼, 그러니까 1년 커리큘럼을 잡고 쭉 그 단계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내가 영어 수업을 들을 때 불편함이 없어져.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이 각 과별로 뭐 1과 2과에 나오는 문법을 설명해 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문법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거 없다 얘들아. 왜냐하면 지문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법을 설명해 주면 수업 진도를 못 끝내.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걷어들이는 수업이야. 이거 명심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까지 어법이나 어휘나 어느 정도 리딩 스피드가 돼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뭔가 해결이 나온다.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26년 가자고 1학년 영어 시험 서술형 2번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서술형 2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 다음 글의 요지를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요지를 주고 이 글의 내용은 알고 있겠지? 우리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보기 있는 표현만을 모두 한 번만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였고 필요한 경우 어형을 변화하래. 그러니까 어형을 변화라는 말은 결국은 여기서 뭔가 한두 개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지.
자,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었냐면 25년 3월 33번 지문이야. 선생님은 이 지문이 빈칸, 관련 없는 문장,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고 좀 봤거든. 자, 지문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일단 처음에 지문을 단어 모르는 것 없이 정독을 한번 해야 돼. 정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어법 부분들, 이런 어법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어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야 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지문을 5번 정도 읽어보면 내가 나중에 이 지문을 읽을 때 1, 2분이면 다 읽어. 왜? 5번 동안 정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오래 걸리겠지만 2번, 3번 읽을 때는 한 1, 2분이면 된다고. 그럼 이거 언제 공부하느냐? 이렇게 공부한 지문은 학교 쉬는 시간에.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1등급 나오지 얘들아.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예상 문제를 되게 많이 풀잖아. 근데 예상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왜냐면 각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영어 시험의 출제 경향이 있어. 대부분 어느 고등학교나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휘나 어법, 빈칸 출제 경향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수능 시험처럼 수십 명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명의 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되는 문제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아주 높아. 자, 따라서 방금처럼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최소 4, 5년? 한 학교 보통 그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3, 4년은 계시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최소 4, 5년 정도의 영어 시험 문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면 한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면 그 학교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일단 알고 나야 내가 이 지문을 공부할 때 이 지문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지문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할 수 있어. 그냥 지문을 무작정 공부하는 것과 그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실력의 차이와 그다음에 나중에 성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 항상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되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냥 단순히 지문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맞는 그 학교에 맞게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그 부분들만 정확히 찾아서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냐면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은 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딱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지문을 설명해 줄 때 항상 일단은 먼저 이 윗부분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줘. 당연히 주제를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 정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파도 선생님은 찾아서 넣어주거든. 왜냐면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이 지문을 기억하는데 이 지문 하면 손가락 있는 그거 전기 띵띵 하는 것만 기억난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파도 좀 관련된 사파도 넣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야. 학생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이 지문 Our Skin Conduct가 나오면 주제가 뭐고 제목이 뭐고 요지가 뭐고 요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여기 영어에 쓰여 있는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라 그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주제나 제목, 요지, 요약을 만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 지문에 관련된 유사어이나 비슷한 표현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험이 요약문으로 나온다.
그럼 결국은 요약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emotional stimulation, increase, decrease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enables 단어 쓰는 거, convert 뭐 이런 단어들 결국은 이런 단어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에 있어서 주제, 제목, 요지, 서머리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된 가자고 2학년, 가자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 논술형 문제를 볼게. 자, 이게 논술형 2번 문제야. 이거는 왜 채워놨냐면, 그래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 지문은, 논술형 2번 문제. 조건에 맞게 완성하는 문장이었고, 요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기에 있는 표현만을 모두 한 번만 사용할 것. 필요한 경우 어형 변화를 할 것. 자, 이 말을 줬다는 말은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개는 변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원래 이 지문인 내용이 자, 감정은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대. 뭘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피부 전도성에 의해. 뭐 때문에? 땀에 의해서 야기되는 피부 전도성에 의해 변화를 통해 감정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야. 자, 원래 요 말이 정답이었거든. 이 서술형이 정답. 근데 잠깐만 위에 올라가서 이 요약 정리해 놓은 걸 볼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Emotions can be objectively measured through changes in skin conductivity. 뭐랑 똑같지? 여기 서술형 문제랑 똑같지. 서술형 정답.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문제 맞힌 게 지금 세 번째인데 방금처럼 꼭 이게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학원 수업에서 들었던 그 부분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맞힐 수 있잖아, 그 문제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에 맞출 수 있어. 빠른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다른 문제를 덮을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쫓기다 보면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 고등학교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자, 근데 이제 1학년 때 방금처럼 이렇게 내가 알던 표현들이 딱 시험에 나와버리면 일단 빨리 맞출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줄여. 시간을 줄인다는 말은 내가 문제 푸는 시간을 줄였다는 말은 다른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풀 수 있고 그렇게 두세 문제만 맞아도 보자마자 정답을 찍을 수 있는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학원에서 알려줬던 부분이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시험 문제를 맞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더 맞아. 그렇게 5점, 10점 올리는 게 영어의 내신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가자고 영어 이제 시험 문제들, 적중 문제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어떤 게 나왔는지 시험에 적중 문제들 앞으로 쭉 올려주고 영어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줄게. 수고했어, 얘들아.